안녕하세요.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 팁. 오늘은 노출 천정이냐 막힌 천정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를 하시면은 천정을 노출 천정으로 할지 아니면은 천정이 막혀 있는 형태로 할지를 결정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래서 그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터디 카페라고 하면은 대부분 노출 천정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스터디 카페 초기에 대부분이 노출 천정으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특히나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들이 대부분 노출 천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스터디 카페가 아무래도 커피숍에서 유래한 거다 보니까 커피숍이 대부분 노출 천정을 사용을 하거든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한 시대를 풍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출 천장을 대부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초기 스터디 카페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노출 천정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게 스터디 카페의 느낌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독서실이 노출 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차별화되는 스터디 카페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노출 천정을 했다면은 요즘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5대5 수준으로 노출 천정과 일반 천정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출 천정과 평천정이라고 할게요. 노출 천정과 평천정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선 노출 천정의 장점은 시원하고 천정이 높고 예쁘죠. 그 예쁜 게 깔끔하게 예쁘다기보다는 좀 쿨하고 자연스러운 멋이죠. 그래서 커피숍 느낌도 나고 차별화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매력이어서 그걸 선택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그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큰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점은 미리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노출 천정과 평천정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노출 천정은 그냥 천정에 뭘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인트만 칠하기 때문에 시공비가 훨씬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들 수도 있어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노출을 한다고 해도 노출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다못해 전선 배관, 에어컨 배관 모든 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최단거리로 가도 될 전선이 모퉁이를 따라서 딱딱 각을 잡아가면서 배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출 천정이라고 해서 천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간접 등박스도 있어야 되고 또 도장하는 그 공정도 순서를 지켜야 될 게 많고 이래저래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인테리어가 결국 인건비 비중이 큰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공사 비용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출 천정이라고 해서 시공비가 훨씬 덜 든다. 이거는 오해세요. 이건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노출 천정의 장점은 말씀드렸고 노출 천정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은 냉난방 비용이 증가합니다. 일단 냉난방기를 선택하실 때 대부분 평형으로 선택을 하시는데요. 기준은 최소 1.5배죠. 바닥이 20평이면 최소 30평형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편의적으로 평형대 에어컨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냉난방은 바닥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간의 크기, 즉 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천정이 있는 기준 2.4m, 5m 이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바닥 면적 기준으로 해도 맞지만 그보다 천정이 더 높아질 경우는 냉난방을 해야 할 공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냉난방이 필요해요.
노출 천정은 뭐 적어도 거의 3m나 혹은 더 높은 경우는 3.6, 4m까지도 천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공간 크기, 최적이 늘어나는 게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 1.5평으로 잡는 냉난방기도 최소 2배 정도는 잡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천정이 많이 높거나 혹은 창문이 크거나 혹은 좀 더운 지역, 추운 지역 이런 경우라면은 뭐 2배가 아니라 2.5배까지도 냉난방기를 용량을 선정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냉난방기 설치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평형이 늘어나고 냉난방 해야 될 공간이 커지면 전기료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스터디 카페의 고정비, 유지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기료인데요. 이 전기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냉난방 전기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나는 비용이 무시 못합니다. 고정비라는 거는 항상 부담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전기료 부담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노출 천정의 단점은 냉난방비, 설치비와 유지비, 전기세가 증가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또 한 가지의 단점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려야 더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천정 공간에는 뭐 각종 배관이나 이런 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수 배관 같은 경우는 물 흐르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 뭐 환기 덕트 같은 경우는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환기 덕트의 바람 소리는 백색 소음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소리는 상당히 거슬리는 소리가 되죠. 그런 소리들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요. 그런 위험도 있고, 또 한 가지의 위험은 상가 위층 바닥에서 나는 소음이나 진동이 뭐 그대로 걸리지 않고 아래로 전달이 된다는 점이죠. 위에서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라든지 아니면 의자나 가구를 움직이는 끄는 소리들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경우에 다 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건물 골조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시공된 경우는 안 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위층에 있는 업종은 조용한 업종이어서 소리가 없지만 나중에 가게가 바뀌면서 소리가 나는 뭐 태권도장이랄지 뭐 그런 게 들어오면서 소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위층이 마감재를 지금은 약간은 쿠션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서 문제가 안 되다가 그 다음에 다른 상가가 입점했을 때는 바닥을 딱딱한 재질, 타일 같은 거를 시공을 하고 나서는 의자 끄는 소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그런 소리가 난다면은 당연히 뭐 노출 천정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안 나지만 나중에 그런 소리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단점이라기보다는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한테 이런 고충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근데 그게 해결이 간단치 않거든요. 뭐 노출 천정 부분에 뭐를 붙인다거나 혹은 뭐 우레탄 뿜칠을 한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천정을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천정 안에 공기층이 방음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천정을 시공하는 게 우선인데, 노출 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에 천정을 시공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천정 시공 자체도 큰일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기공사, 조명공사, 소방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그것도 공사해야 되고, 냉난방도 뭐 적어도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고요.
상당히 큰 공사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참 난감하게 되는 거죠. 손을 보기도 힘들고 손을 안 보자니 소음이 거슬리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노출 천정에는 항상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정이 있는 경우, 평천정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단점은 일단 노출 천정 같은 높고 시원한 천장 느낌은 안 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굉장히 답답하고 밋밋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점일 거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노출 천정에서의 단점이, 천정이 있는 경우는 장점이 되는 거죠. 냉난방비가 기본 더 들진 않죠. 기본적인 냉난방비가 드니까 노출 천정과 비교하면은 그 비용이 줄어드는 셈이고요. 또 위층에서의 소음, 또는 천정 안에 배관이나 덕트에서 나는 소음도 천정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해결이 되는 편이니까 그거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점, 단점을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평천정의 경우 좀 답답하고 밋밋하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큰 단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점주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게고 또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보고 또 위도 올려다보고 그렇게 보게 되지만, 실제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학생분들이죠. 학생분들이 천정을 올려다 본다거나 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천정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좀 더 편안하고 아늑하고 또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단점이 되진 않고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이렇게 노출 천정과 평천정이 장점, 단점이 다양하고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신데요. 저희는 어떤 위험성,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난감한 경우에 처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5대5보다는 평천정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심정이고요. 대신 윗상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맨 위층에 있는 경우, 혹은 특별히 소음이 날 배관이 없는 경우, 그러면서 맨 위층인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노출 천정으로서의 단점이 없기 때문에 냉난방비만 조금 부담할 각오가 있으시다면 노출 천정을 하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위층에 노출 천정을 할 경우는 맨 위층은 천정에 스티로폴 단열재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노출 천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끈하게 마감된 천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거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거기 때문에 스티로폴이 있고 스티로폴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노출 천정과 평천정의 장점, 단점을 말씀드렸고 위험성도 말씀드렸고 결정이나 판단은 인테리어 하시는 점주님들의 몫이겠지만 저희는 6대4 정도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천정의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노출 천정은 맨 위층 상가인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노출 천정과 평천정의 장단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래너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